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엄청 오랜만인 것 같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에 학원 나오시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시점이거든요. 대부분 아파요. 대부분 아파요. 아파서 토요일 날 끝나고 나서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고 막 뻗어 있다가 그래봤자 이제 어제고 이제 오늘인 거니까, 오늘 월요일인 거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되게 길죠. 그 이틀이 정신없이 엄청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방향이 여기저기 다 많이 바뀌었다고. 애초에 출제 그 형식도 조금 바뀌는 시험이었긴 했는데 여러 전공들에서 난이도가 들쭉날쭉했다라는, 막 되게 쉽게 나온 전공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온 전공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랬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 난이도보다 쌤들이 체감하신 난이도가 조금 높았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난이도, 의도했던 난이도랑 상관없이 쌤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뭐야 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시험이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할 텐데, 오늘 풀이는 내용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거 안 듣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 시점에 그걸 알아봤자 그걸 지금 내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시간을 돌려서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채점 포인트 위주로 확인을 할 거예요. 출제 포인트와 채점 포인트 중심으로 확인을 할 거고, 좀 더 자세한 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 강의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시험의 방향, 요런 부분들 위주로.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쓴 답이 괜찮을까, 괜찮지 않을까, 이게 제일 궁금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있는, 뒤에 있는 자료는 금방 바로 붙어 있긴 한데, 저희 되게 이런 거 부끄러워서 하기 싫어하는데, 다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출제 적중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교육학 시험에 출제 적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웃긴 게, 다 하잖아요. 다들 다 하고 그 안에서 나오니까 다 적중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부끄럽지만 막 동그라미 칠도 하고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이따가 조금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문제 보기 싫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번 문제 그 출제 경향 자체는 행정이 소위 말하는 약간 빌런 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그건 아닌데 느끼기에 이거 뭐지? 내가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약간 노린 문제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 노린 건 맞아요.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자체를 어렵게 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낸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냈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시험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변화 방향으로 봤었던 게 뭐냐면, 정확하게 인출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것과 연관지어서 뭐 특징이라든지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채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긴 한데, 작년 시험부터 그런 부분들이 꼭 항목들마다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나 했는데, 그 비중이 는 거예요. 그 비중 자체가 늘어서, 대신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 아니고 관련되는 이론들의 개념에 근거를 해서, 그러니까 아마 그 사례로 느끼시는 게, 정착 교수의 원리 써라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걸 했나? 정착 교수 엄청 많이 봤는데 정착 교수의 원리라는 걸 내가 따로 알고 있느냐? 그게 따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착 교수가 어떻게 진행되는 구성주의 교수 방법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 방법의 특성에 근거를 해서, 자, 그럼 설계를 할 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맥락, 그 주제를 정착시킬 만한 그 맥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맥락이나 상황성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매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거였었잖아요. 매체 자료 활용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그런 매체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보다 실제적으로 문제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에 근거를 해서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사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사항들에 근거를 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술을 하는 것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그렇죠, 익숙하죠. 우리 4차 산업혁명 할 때 뭐 이런 거 봤었죠.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주요하다. 근데 대신에 이번 문제는 문제도 그렇고 제시문 내용도 그렇고 되게 찾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비교적 찾기 쉽게 만들어져 있었고, 좀 덜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었고, 서론 쓸 때 문장 따오거나
그다음에 매달라, 주제 논의, 도입 문장 쓰기 되게 편하게 그런 부분들을 다 심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그냥 서술을 하시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과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사협의회 개최했다. 그래서 지식관,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지식관 보시고 잠깐 당황하셨겠지만 근데 이번 문제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쌤들이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평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근데 약간 좋기도 했죠. 그죠? 안 나와서 약간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봤는데 이게 뭐야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평가가 안 나오고 대신에 그 평가 역할을 행정이 했어요. 원래는 평가가 담당하는 그 역할을 행정이 했어요. 근데 행정은 예전에도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예전에. 교육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행정이 항상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중반부터 5, 6월달 수업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행정이랑 평가랑은 중요한 영역이 끝이 없다. 무조건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의외의 영역이 나오면 행정이랑 평가니까 항상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재미있는 게 처음에 지식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구성주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정착 교수를 다른 항목에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밸런스가 사실은 깨진 문제예요. 구성주에서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수 이론 영역에서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된 거고 얼핏 보면 첫 번째 항목이 심리 같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심리라기보다는 사실은 구성주의 영역에 해당하게 되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접근했던 거기 때문에 구성주의 문제 2개였어요. 그래서 교수 이론 및 공학에서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된 거고 실제로는 그다음에 교육 과정, 그다음에 행정 이렇게 출제가 된 그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건 맞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아예 밸런스가 깨져서는 잘 안 나올 텐데 처음에 그렇게 의도를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토의식 때문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토의 상호작용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이니까 이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토의의 맥락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착 교수 써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 버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조금 구성이 특이하긴 합니다. 자, 주제는 평이했죠.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었었기 때문에 게다가 항목들이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항목이라서 되게 쓰기가 편했을 거예요. 주제 논의는 되게 골치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쓰셨을 겁니다. 자, 배점 부분 보시면 A 교사가 언급한 비고치키의 지식론의 명칭 이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하셨다고 지식론 내가 비고치키의 지식론을 공부를 했었나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는 비고치키 할 때도 가볍게 삐아제랑 항상 비교해서 보잖아요. 비고치키 삐아제 비교를 하면서 지식이 머릿속에서 생리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재적으로 형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삐아제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게 비고치키라서 인지적 또는 개인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를 분류를 한다. 이런 인지이론 할 때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구성주의 할 때 초반에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많이 확인을 했는데 이제 후반부에 다른 부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 쓰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게 있었지라고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러니까 비고치키는 그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었겠지만 내용 자체가 되게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제시문 내용이 되게 분명하게 그걸 제시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 교사와 학생의 역할 각각 한 가지 이 부분은 굉장히 평이하게 물어보는 거죠.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로 찾으시면 그냥 답은 짜라락 이어져서 나오는 파트였습니다. A 교사 내용을 바로 보겠습니다.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오케이, 이거 도입 문장으로 활용해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진리다. 이거는 객관주의적 또는 절대주의적 진리관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그럼 일단 구성주의 쪽으로 가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다. 근데 구성주의 쓰신 분들도 있어요. 구성주의. 근데 구성주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 얘기만 있으면 구성주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만드는 것이다. 누구? 삐아제 인지적, 개인적, 구성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어요. 그거 틀렸다. 인지적 구성주의 틀렸다. 그러면 다른 구성주의 뭘까?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비고치키의 지식론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요건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 구성주의 아니고 구성주의인 거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라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구성주의 할 때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구성주의는 뭐냐? 이건 인식론이다. 지식에 대한 관점이고 그다음에 그거 학습을 접근하는 방식이다.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보통 학습이론으로 잘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지식의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한다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분명히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험 보러 가시고 첫 문제고 지식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순간 훅 하고 뭐지 내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아는 거라고 했던 학자면 아는 거예요. 아는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그걸 조금씩 다르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역할도 기존 강의식 수업에서 역할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적 구성주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부분 다 조력자,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가끔 뭐 GPD 얘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이 부분은 그냥 교사, 그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중요한 건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옆에서 도와주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뭐 스캐폴딩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 GPD 내 있는 과제에 쓰는 거 다 괜찮은데 일단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럼 학생은 뭐겠습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주도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방향이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말이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어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교사는 도와준다. 학생이 주도적이다. 그 부분으로 서술을 하시면 무리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라.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부분 점수가 있을까요? 전체 감점일까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굉장히 되게 큰 항목인데 이거를 부분 점수를 안 주면 점수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극단적으로 4점짜리잖아요. 4점짜리고. 근데 그건 부분 점수, 그래서 앞에다가 만약에 쌤들이 많이 쓰신 게 뭐 GPD를 쓰신다든지 구성주의를 쓰신다든지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사회문화적 인지 발달 이론이라고 쓰신 경우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옆에까지 가가지고는 구성주의 안 쓰시고 발달 이론 쓰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부분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쓰신 개념 자체가 틀렸더라도 이게 비고치키나 넓게 봤을 때 관련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아마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다른 이론을 가지고 와서 다른 명칭으로 쓰신 경우에는 아마 전체 감점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 부분은 명칭에 사실은 부속되는 활동들이 맞기는 한데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근거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진 않았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항목. 생각보다 첫 번째 비고치기 못 찾으신 분들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의외의 문제죠. 출제하시는 분은 이걸 절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낸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공도 그렇고 올해 약간 그쵸. 그 의도를 가지고 낸 문제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문제에서도 좀 그렇고. 자, B교사 배점 먼저 보시면 B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주는 시사점 하나. 이거 뭐예요? 안 봐도 알겠네. 영교육과정 결국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교육과정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에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들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또는 그런 내용들을 교과 내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영교육과정 뭐 의의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많이 봤었죠. 후반부에서 이거 질문하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9월달 초에 드렸던 자료 중에 8월달 마지막에 드렸던 자료였나. 그래서 이거 빈칸 채워서 정리하세요라고 드렸던 자료 안에 보면 그거 있었어요. 영교육과정의 시사점 2가지 쓰기라는 빈칸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많은 선생님 2개 못 쓰겠다. 하나는 대충 쓰겠는데 2개 못 쓰겠다고 질문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바로 이어지는 항목이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교육과정 뭐 사실 어렵게 된 건 아니니까. 두 번째, 그리고 B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 각각 한 가지. 요게 문제가 잘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번 문제에서 그 변별처가 어딜까? 처음에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행정이 변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행정은 변별이 안 돼요. 이런 형식의 문제에서는 절대 변별. 상대평가에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행정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 파트는 역할을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하게 되고 약간 좀 많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맞히신 것 같긴 한데 지금 교육과정 영역에서 중액교육과정이나 또는 중액형 구조, 중액형 조직을 찾는 파트가 변별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오답이 좀 나왔어요. 오답이 나온 것 같아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오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쓰는데 대신에 장점, 단점을 쓰실 때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액교육과정에 그냥 장단점을 쓰라는 게 아니라 토론식 수업을 할 때, 토의식 수업을 할 때 장점, 단점이 뭐냐.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토의 상황에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거다. 토의 상황에서 이러한 단점을 가지는 거다. 우리 과정 문제는 항상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 학생이 요 사례에서 보이게 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사례가 뭐야. 그러면 외워서 알고 있었던 걸 그냥 쓰면 점수를 안 줬죠. 작년에 그 파트. 안 줬었기 때문에 토의 상황에서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다른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액교육과정이 가진 일반적인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좋다. 토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별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맥락만 맞춰서 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과정은 작년의 전례를 보게 되면 채점을 빡빡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과정 파트는 채점이 빡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럼 교육 내용 선정,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도입 문장이자 주제 논의로 쓰시면 좋은 문장이 있네요. 영교육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영교육 과정을 쓰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좋을까? 이것저것 다양한 내용들, 이전에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조직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심부, 주변부 결합. 근데 들어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중심부에 생활 문제가 들어가 있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교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생활 문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는 중액 교육과정의 사례인데 이거를 드레이크 접근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답으로 많이 질문이 나온 거 여기저기서 봤던 거 다학문 써도 되느냐. 다학문은 애매해요. 다학문은 어려울 거예요. 다학문은 어려워요. 탈학문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탈학문은 진짜 걸려있는 답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엄격하게 원래 개념대로 채점을 하면 중액만 돼요. 중액만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채점될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더 높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정말 넓게 관대하게 채점을 한다 그러면 아마 탈학문까지는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부분 점수 쪽으로 아마 가서 될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원했던 답은 중액 교육 과정 또는 중액형 구조, 중액형 조직 다 괜찮습니다. 중액 구조, 중액 조직 다 괜찮아요. 저희가 후반부 문제 중에 그 모의고사 문제 보셨을 때 타일러 가지고 중층 구조 찾는 부분에서 중액 구조 찾는 부분이 있었죠. 보시면서 이거 중액 교육 과정이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왜 중액은 교육 과정으로도 쓰지만 교육 과정 구성 방식으로도 쓰기 때문에 중액형 조직 이런 거 쓴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에서 보기에 있었어요. 우리 5, 6월 달에 봤던 자료에도 있었지만 보기 중에 중액형 조직이라고 하는 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액 교육,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중액 교육 과정인데 조직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난 중액 교육 과정이 생각났지만 그걸 쓰지 않고 다른 걸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액 교육 과정 그 영역은 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 중액 부분이 뿐만이 아니라 교과 중심에서도 왜 우리가 그 상관 융합 얘기를 할 때 얘는 뒤에 교육과정이란 상관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상관형 조직이라고도 한다. 다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는 원래 의도는 중액형 구조인데 중액형 교육과정까지 가능한 걸로. 그리고 장단점 부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러 교과들을 통합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토론 상황이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좀 더 한번 그 풀이 자료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분 점수를 못 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 파트는 부분 점수가 그러니까 앞에 거랑 좀 달라서 조금 다른 방식이라서 요거는 부분 점수를 주기가 약간 어려워 보이는 항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 보여서 아마 명칭이 틀리면 3점을 빼시는 게 통째로 빼시는 게 계산에 그 정신 건강상 나을 거예요. 사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C교사. C교사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뭐 개념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를 써라. 근데 위키가 뭐냐. 쌤들 위키피디아 쓰시잖아요. 위키 쓰시지 않으세요? 쌤들 레포트 쓰실 때 팀 프로젝트 할 때 위키 한 번씩은 걸리죠. 뭐만 검색하면 맨날 위키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위키 걸려서 게다가 그냥 위키가 걸리면 상관없는데 왜 그 나무 위키라든지 그런 데 걸려가지고 잘못 긁어오면 이렇게 좀 있어서는 안 될 표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막 오고 막 그렇잖아요.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외국 그 미국의 위키피디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잘못 검색하면 거기는 정말 우리가 약간 까막눈이다 보니까 영어쌤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왠지 영어로 써져 있으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보다 이러면서 막 약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되고 그거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생소하다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했는데 출제하시는 분의 의도 자체는 대학교 다닐 때 대부분 위키피디아 써보지 않느냐. 경험적으로 위키 써봤을 때 그때 문제점 있지 않았느냐. 그거 두 가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낸 문제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그래서 제시문에 설명을 해줬죠. 개념을 줬어요. 그래서 정애매했으면 그 제시문의 개념을 가지고 그냥 이래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요 문제는 근데 약간 함정이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의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저도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여기 보면 그 배점 부분을 보시면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를 쓰라 그랬죠. 위키를 썼을 때 발생하는 문제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시문을 읽어보면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제시문 보겠습니다. C교사.
토익 수업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 학습 도구 달라져야 된다. 수업 방법이 정착 교수고 학습 도구가 지금 위키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 위키는 사실은 위키피디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지 위키피디아만 위키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웹 2.0이라고 해서 그 이전 시대에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그냥 받았다고 한다면 웹 2.0부터는 이렇게 상호작용적으로 주고받는 내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를 웹 2.0이라고 하는데 그 웹 2.0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키거든요. 위키인데 이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위키피디아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유사한 다른 그 도구들도 저작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친숙한 게 위키피디아이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 다양한 관점과 문제를 탐색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착 수업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 보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야, 다양한 관점 머릿속에 갑자기 뭐가 발성화되느냐? 인지적 유연성. 그죠? 이것 때문에 인지적 유연성 이론 원리 두 가지 쓰셨다는 분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뭐 다양한 소규모의 사례, 십자형 접근. 그거는 안 돼요. 정착 교수 쓰셨을 때 너무 다른 이론의 키워드로 보이죠? 막 한 번에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사이즈의 크기, 정보 크기. 이런 식으로 아예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서 우리가 강조했었던 수업 원리, 교수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건 어려워요. 그건 어렵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착 교수는 핵심이 정착할 만한 과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정착할 만한 과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맥락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 뭐 모험담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쓰는 게 한 파트, 나머지 한 파트는 그걸 증폭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게 기본인 건데 이제 그거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복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좀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많이 쓰시는 게 학습자 중심. 매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쓰시는 거 굉장히 애매하죠. 이거 굉장히 애매하죠. 이거는 학습자 중심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착 교수를 할 때 학습자 중심이 틀린 건 아닌데 정착 교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채점이 얼마나 관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된 문제를 쓰는 건 어떨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전부 다 비구조화된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넓게 되면 가능한 거고, 이건 정착 교수 빡빡하게 들어가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위키피디아가 밑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관대하게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관대하게 할 것 같아요. 의도 자체가 그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학습 도구 측면에서 학생이 상호 협력해서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 추가, 편집하는데 위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로 읽힐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읽힐 수 있게 지금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합니다. 토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료들을 막 수집을 해오는 거예요. 4명이 토론을 한다, 5명이 토론을 한다 그러면 토론 자료들을 막 수집해 오잖아요. 근데 수집해 왔는데 보통은 이제 출력물들로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난 이런 거 있어, 난 이런 거 있어. 돌려 읽기가 힘들죠. 우리가 팀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명이면 우리가 스터디 할 때도 그렇지만 출력물을 5개를 만들어 오죠. 5개를 만들어 와서 쭉 돌려서 회람시킨단 말이에요. 회람시켜가지고 보다 보면 내가 했던 거 얘도 똑같이 네이버 첫 화면에 뜨는 거 딱 긁어와가지고 똑같은 자료 만들어서 똑같은 거 하셨네요. 그렇죠? 이러면서 내가 읽었던 얘가 읽을 거 없고 그런 상황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 때 각자 이렇게 만들지 말고 위키라고 하는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이 저작 도구에다가 토론 구성원들이 자료를 같이 만드는 상황이라는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차이가? 그래서 그 같이 만드는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두 개 발생할 수 있을까를 물어본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게 아니라 토론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위키를 쓸 수 있죠. 근데 또 위키를 쓴다라고 하는 게 방금처럼 같이 공동의 자료를 만드는데 위키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좀 폭넓은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오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서 뭔가 그 생각을 얻은 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이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어느 쪽이 원래 의도였을 것 같아요?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근데 전자로 간 답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C교사가 처음에 했던 부분들 보면 학습 도구가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작 도구였으면 완전히 그쪽으로 가야 돼요. 저작 도구면 완전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학습 도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애매하게 남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데 위키피디아를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위키피디아라는 개념을 위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수정하고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는 활동이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단지 그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개념을 쓴 거면 후자 쪽인 거고, 아니면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우리가 그 공동으로 자료를 만들 때 쭉 뽑아오지 말고 미리 우리 사이트에 위키피디아 하나 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우리가 공동으로 수정을 합시다. 이거 많이 해보셨죠? 대학교 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무슨 노트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노트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닥스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공유해서 편집할 수 있잖아요. 그거 진짜 잘 안 되죠? 잘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정말 잘 써야 잘 돼요. 중간에 한두 사람이라도 무지한 자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지우고. 실제로 있어요. 그런 경우들. 분명 내가 미친 듯이 게다가 백업도 안 해놨는데 내 자료에다가 다 지워버린다든지 그런 일도 있고, 내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쓴 문장인데 딱 지워놓고 거기다가 다른 걸 바꿔놓고 그지 같은 걸로 바꿔놓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갈등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쓰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보통 위키를 쓸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점들은 뭡니까? 신뢰성. 그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취사 선별하는 게 어려운 거. 요런 일반적인 사항들을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근데 후자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자도 그렇지만 후자도 그렇지만 둘 다 마찬가지지만 뭘 공부해야 쓰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같이 뭘 만들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얼굴을 안 보고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겠구나. 다음날 만났는데 멱살부터 잡을 수도 있어요. 야, 네가 지웠니? 근데 되게 로그가 다 남으니까 누가 지웠는지 전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닌 부분들을 언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채점을 지켜봐야 하긴 하는데 아마 답을 보면 어쩔 수 없네요. 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쪽이건 방향이 맞으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과하게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두 가지로 다 읽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이 되는 찰나에 문제를 다시 읽어보게 되면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 두 개 이렇게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냥 쓸 때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부정확하게 물어본 문제는 맞아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위키 부분은 위키 개념에 근거를 해서 이쪽이건 저쪽이건 두 가지를 겹치지 않게만 쓰셨으면, 근데 문제는 겹치게 많이 쓰시죠. 겹치지 않게만 쓰셨으면, 그러니까 같은 걸 두 번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이렇게 쓰면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믿을 수 없다. 그다음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쓰게 되면 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아니면 논리 타당하게 들어가면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많은 쌤들이 당황하셨었던 스타인호프와 오웬스, 이름 보고 다 뭐야, 이름부터가. 그런데 불리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른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두 가지 쓰세요. 이게 저희가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이론 교재와 그다음에 서브노트 양쪽에 다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는 자료인데 쌤들 아마 이런 게 있었나? 근데 책을 찾아보니까 있고 막. 그래서 있었네. 근데 조직 문화 쪽에 있어요. 조직 문화 쪽에 있어서 저희가 그 아지리스, 그 맥그리거, XY 이론 할 때 그 밑에 보면 스타인호프와 오웬스의 그 학교 문화 해서 비유, 메타포를 활용하게 되는 비유로서의 학교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족 문화, 그 다음에 여기 나오게 되는 기계 문화, 그 다음에 공연 문화, 마지막으로 공포 문화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학교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영역이냐면 작년 네, 저희가 리커트 척도 문제 나왔을 때 좀 마이너한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마이너해요. 이게 조금 더 마이너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면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대학에서 쓰는 교육행정 책 있죠. 교육행정 수업할 때 쓰는 그 개론서나 원론서, 그 강론서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행정책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7, 8, 9권쯤 되거든요. 행정책들이 한 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들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희 교재에 있었던 게 사실 좀 이상한, 어떻게 보면. 거긴 한데 좀 마이너한 영역은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토론 문화랑 연관 짓기 위해서 요걸 문제를 약간 이런 식으로 따와서 출제를 하긴 했지만 다분히 요거는 문제 자체가 좀 생소한 느낌, 생경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변별이 별로 안 되는 게 상대평가는 적당한 난이도가 있어야 돼요. 적당한 난이도가 있어야 변별이 되는데 이게 게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 그래서
그 명칭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요게 이제 그 이론에 근거를 해서 찾으면 그냥 기계 문화예요. 심플하게 기계 문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단화하고 도구화해버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기계 부품화한다. 그래서 기계 문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를 쓰라 그랬잖아요. 이게 정말 이 스타인호프와 오웬스 이론에 근거를 해서 답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정해져 있어서 뭐냐면 네 가지 문화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문화, 기계 문화, 공연 문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포 문화가 있어요. 이 중에서 괜찮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족 문화와 공연 문화예요. 요 두 가지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요쪽으로 가게끔 학교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가 이 이론에 근거한 정답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나 저희가 그 가끔 보면 요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써요. 문제가 그건 거예요. 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되게 엄격하게 채점을 해서 원래 의도대로 그거 그 이론에 근거한 답만 맞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다 3점이 빠지거나 빠지거나 일부가 1점을 받는 거예요. 3점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쌤들이 이게 상대평가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1점 차이예요. 이러면 이 문제 자체가 3점짜리인데 실제로 변별은 1점밖에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넓게 채점을 한다. 넓게 채점을 해서 이론에 근거한 방안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 행정에서 작년처럼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럼 교사들의 참여를 늘려요. 민주적인 학교 풍토를 만들어요. 목표를 같이 만들어요. MBO에 따라서 경영을 해요. 이런 것들을 답으로 맞다고 허용을 해버리게 되면 뭐가 또 생겨요? 점수 차이가 1점밖에 안 나요. 앞에 명칭이랑 상관없이 그냥 넓게 채점을 하려고 그러면 명칭이랑 상관없이 다른 방안들이 마저도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역시 편차가 1점밖에 안 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 자체가 이게 아예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고 채점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일부만 정말 조금밖에 점수를 못 받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항목이 느껴지기에는 굉장히 훅 하고 오는 문제인데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늘 그래왔어요. 우리가 딱 티가 나게 문제가 혼자 이게 뭐지 싶은 부분들이 출제가 되면 걔는 변별을 못해요. 그쪽 파트가 변별을 하는 게 아니라 알쏭달쏭한 애매한 영역이 주로 변별을 하게 되는데 이번 문제는 그 변별의 역할을 크게 하게 되는 게 중액이에요. 중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착 교수가 의외로 변별을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정착 교수 쪽에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구성주의 접근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론의 방법을 쓰신 경우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네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쌤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히시면 혹시 명칭이라도 맞췄으면 괜찮으신 거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점수를 확 끌어올리는 문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틀리시더라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앞에 세 문제에서 얼마나 방향에 잘 맞게 서술을 하셨는가 그게 좀 더 포인트가 되는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느끼셨던 것보다 제가 이게 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1, 2, 3번 영역에서 이제 그게 끝나야 되는데 이게 작년 시험이랑 또 조금 다른 게 문제가 그걸 너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항목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저희가 후반부 모의고사 연습할 때도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쌤들 굉장히 짜증냈잖아요. 그래서 역할 쓰세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장단점 쓰세요? 하면 이게 제일 싫다고. 근데 그걸 되게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채점을 내봐서 아는데 정말 채점 기준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점 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채점 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폭이 커지게 되면 위험해요. 시험 자체가 되게 위험해지기 때문에 채점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빼는 것보다는 약간은 주는 쪽으로 채점을 하는 게 채점자들 쪽에서 좀 더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느껴서 점수가 되게 많이 빠지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봐야 알기는 하는데 채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한데 마지막 항목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실제 점수는 다르겠지만 받는 점수는 다르겠지만 이게 그 작년도 시험이랑 재작년도 시험이 점수 차가 제법 낮잖아요. 그 평균 자체가 제법 낮는데 상대평가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상대적 위치만 중요한 거라서 내가 그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 그것만 의미가 있는 시험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난해했던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잘 쓰셨으면 정말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시나요? 그렇지 않네요, 지금. 앞에 세 개 잘 못 쓰셨어요. 앞에 세 개 우리 맨날 사실 진짜 약간 그쵸 주제 영역 자체는 후반부 되게 많이 봤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에게 그건 좀 더 얘기할게요. 예시 개요 부분 보시면 첫 번째
번째 단락 아까 봤었죠?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성격은 포인트는 상호작용. 나와 학생과 환경의 상호작용 포인트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상황 맥락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상대주의적 지식관이라고 쓰시는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넓게 채점하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교사 학생 역할 얘기를 할 때 학생 역할에서 포인트가 그 학생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 형성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금 쓰신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점수 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영교육과정 부분 우리 아까 얘기했었고 중액적 조직, 중액구조, 중액교육과정 다 괜찮습니다. 장점 부분 보시면 실제적인 문제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토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실제적 문제 해결력 증진시킬 수 있다. 쌤들 여기서 뭐 많이 쓰셨을까요? 고등정신능력 많이 쓰셨겠죠. 문제 해결력이나 고등정신능력 많이 쓰셨을 텐데 같은 맥락으로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키워드 괜찮습니다. 통합적 지식의 구성이 가능하다. 통합교과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흥미 증진, 학생의 적극적 참여, 자기주도적 학습, 자발적 참여 다 괜찮아요. 이런 부분들. 이것 말고도 중액뿐만이 아니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강조를 했었던 장점들 넓게 걸리는 것들 쓰셨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쪽 파트는. 자, 그리고 단점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교과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각각 개별 교과들의 기본 구조나 체계적인 전달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지식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토의가 너무 복잡하게 산만하게 뭐 교사가 통제라는 말은 썩 좋지는 않은데 관리하기가 힘든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런 얘기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착 수업의 원리,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적이고 상황적인 토론 주제를 제시해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얘기도 토론 얘기가 엮여서 토의 이야기가 엮여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토의의 주제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적 매체 또는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료의 활용은 어떨까요? 매체가 아니라 다양한 자료의 활용, 자료의 제공. 살짝 애매한데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부연 설명이 약간 필요하겠네요. 그냥 자료를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키 문제점 두 가지는 저작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토의 전반에 활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는데 이 언저리에 걸려 있는 것들을 쓰셨으면 어느 쪽이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그죠. 수정 삭제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식 차이로 인해서 자료 제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활용 지식에 대한 수준. 그다음에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정보 선별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문화 아까 얘기했었던 부분들 요건 뭐 설명 보시면 되겠고 개선 방안 두 가지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빡빡하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긴 한데 빡빡하게 해도 편차는 1점이고요. 빡빡하지 않게 해도 편차는 1점인 파트가 돼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지금 볼드 처리된 부분이 이론에 근거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가족 문화로 접근을 하는 거. 가족 문화로 학교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공연 문화로 바꿀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많이 쓰신 분들은 많이 쓰셨던 건 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를 시킨다. 그다음에 학교 경영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근데 의외로 답이 많이 나온 게 학생 입장에서 뭘 많이 쓰셨어요. 학교 경영 부분인데 학생 입장으로 접근을 하셔서 외재적 목적을 추구하잖아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재적 목적 추구해야 된다. 두 가지를 고르게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건 빼세요. 그거는 점수 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방향에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부분 점수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그냥 점수 빼자라는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공부를 하셨던 분이나 아닌 분이나 큰 차이 없이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썼기 때문에 방안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편차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나온 김에 저희 쌤들 후반부에 수업 들으셨으니까 기억도 되살려 보시면 뭐가 좋겠습니까? 많은 저희가 적중 자료 만들었으니까 자랑 삼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그때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희들. 그래서 이건 약간 저도 갖다 쓰면서 약간 구질구질한데 이런 느낌으로 첫 번째 저희 4월 공개 모의고사의 지능화, 가상화, 초연결 이런 첫 문장이 시작해서 야 초연결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끌어와 봤어요. 약간 부끄러워요, 이건. 그리고 비고차 해야 된대요. 이런 걸 해야 된대요. 다 안 했다고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러고 막 그런대요. 그래서
우리 많이 나오는데 후반에 했던 거 진짜. 그래서 비고츠키 사회적 구성주의는 저희 기본교재 서브노트에도 내용들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이게 지금 첫 번째는 게 서브노트인데 개요에 보시면 바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체크되어 있죠. 비고츠키 볼 때부터. 그래서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 그 3번에 있는 게 저희 이론서에 있었던 지식 구성에 대한 삐아제와 비고츠키의 관점이에요. 이건 이제 인지 발달을 할 때 같이 봤던 부분이라서 이것도 우리 다 확인했었던 부분들이고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계속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도 많이 봤어요. 7페이지 보시면 5, 6월달 기본 문제도 있었고 7, 8월 종합문제, 저희 7, 8월 교재도 있었어요. 비고츠키 풀 때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답으로 체크했었던 파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총정리 했었잖아요. 같이 현장에서 같이 총정리 했었는데 그때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비고츠키 삐아제 비교해서 인지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자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게 내가 아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쓰고 있더라 답을. 내 무의식 안에서 뭔가 인출이 돼서 쓴 걸 보니까 아 수업에서 했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저희가 이거를 되게 여러 번 했었어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를 우리 올해 또 역동적 평가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역동적 평가 하면서 같이 언급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기억나셨던 분들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 부분 점수 줄 거예요. 그래서 못 쓴 게 혹시 못 쓰셨으면 안타깝긴 한데 괜찮을 거고 연교육 과정은 저희 91월을 문제에서도 한 번 더 확인했었죠. 개념 가지고 연계하는 거 6월 공개 모의고사에서도 봤고 그다음에 최종 자료 드렸을 때도 교육적 의의쓰세요 했던 부분 결국은 요게 시사점 쓰라고 하는 거 동의를 했었으니까 아마 이거 보셨을 거고 요 자료도 보셨을 거고 중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타일러 중액 구조도 확인했었고 5, 6월 모의고사에서도 봤었고 7, 8월 그 문제집에 있었는데 보면 그 환경 오염을 중심으로 교과를 묶어서 수업을 한다라고 해서 문제 사례랑 되게 유사한 사례도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잘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착 교수는 반갑긴 했죠. 문제 보셨을 때 야 이거 끝까지 계속 봤었는데 나와서 반갑긴 한데 원리가 뭐야? 이러면서 근데 별다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늘 그랬어요. 우리 이전에 PBL 문제 출제됐었을 때도 학생의 역할은 뭐야? 학생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다른 걸 요구하던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력의 구성 요소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을 발휘하는 거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는 개념 가지고 서술하시면 돼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부끄럽네요. 상황 교수, 정착 교수는 뭐 마지막 자료도 있었고 추가 자료도 저희 한번 했었죠. 그때 하도 그 질문이 많아서 상황학습이랑 정착 교수랑 구분을 못하겠다라는 질문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거 보면서 이것저것 같이 확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건 저희 교재에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한 거고요. 그냥 한 거고 근본적으로 이번 시험 자체가 그 시험장에서 쌤들이 느끼게 되는 그 약간 그 불안감, 당혹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을 시험입니다. 있었을 시험이긴 한데 지금 다시 풀이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까지 못 쓰지는 않으셨죠.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때 느꼈던 당혹감에 비해서는 그다음에 내가 이걸 알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 키워드를 외워서 쓴 느낌인 것 같지가 않은데 라고 느끼셨을 텐데 문제 자체가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운 걸 그대로 인출하세요가 아니라 외웠죠? 외웠으니까 개념 알고 있죠? 그 개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여기에서 방법 한번 써보세요. 원리는 어떤 거 있을까? 개념에 근거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닌데 우리 후반에 그런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을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요렇게 저렇게 써보는 것들이었었기 때문에 쌤들이 쓰시면서 되게 찝찝해요. 내가 쓰면서 뭔가를 지어서 쓴 느낌이니까 막 비비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찝찝한데 그게 맞아.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많이 비비셨죠. 그래서 위키부터 비비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비비셨을 텐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에서 약간 요구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험이 좀 반복되다 보면 약간은 이렇게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서 너무 이제 딱딱 찍어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대로 인출하는 부분들보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아. 공부 열심히 했으면 그거 가지고 말이 되게 생각해서 써봐.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해가 중요해요. 그냥 키워드만 인출하면 방향이 안 맞아요.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네가 생각해서 답을 써야 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벼서 쓴다는 것 자체가 그거 방향에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쓴다는 거기 때문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목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세 가지로 거의 이제 변별이 될 거고 특히 교육 과정 쪽이 신경 써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쌤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시험이기 때문에 늘 그렇듯이 2차 준비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육학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복귀하셨던 내용 가지고 확인하시면 크게 무리 없을 테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좀 쉬셨다가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